자, 일단 여러분들 자, 여기 즉시삼각의제라는 거 할게요. 자, 이거를 왜 하냐면은요. 실기에 문구가 있어서 그래요. 알죠? 그래서 이 즉시삼각의제는 제가 어디까지만 할 거냐면 실기에 나오긴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 내가 알고 입력하는 거하고 모르고 입력하는 거 차이 나죠? 입력하는 방법은 쉬워요. 그냥 즉시삼각의제 있으면 입력하면 돼요. 근데 내가 이걸 왜 입력해야 되는지,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는 알아야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할 건데, 근데 아까 밑줄을 좀 안 쳤네, 모르고. 깜빡. 예. 그래서 밑줄 좀 칠게요. 그, 어디로 가주시냐면, 209페이지. 응? 209페이지, 209. 자, 209페이지로 오시고, 자, 209페이지에 가로 2번 기준 내용 연수와 신고 내용 연수 있죠?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 기준 내용 연수라는 제목에 밑줄 치시고, 동그라미 1번 제목에 기준 내용 연수에 밑줄 치시고, 저자분이 진하게 해놓으신 거 있잖아요. 거기만 밑줄. 자산별, 업종별로 내용 연수를 규정. 요게 기준 내용 연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신고 내용 연수는 별표. 동그라미 2번 신고 내용 연수는 별표고요. 아이고. 자, 제목의 밑줄 신고 내용 연수 밑줄 쓰시고. 자, 첫 번째 줄에 선택까지 밑줄입니다. 기준 내용 연수의 상하 25% 범위 내에서 내용 연수를 선택, 여기까지 밑줄 치시고, 거기다가 좀 적어주세요. 거기다 적어서 방금 밑줄 친 거요. 선택까지 밑줄 치신 거. 거기에다가 단기의 세부담 최소화 땡땡. 단기의 세부담 최소화 땡땡. 기준 내용 연수 곱하기 75%를 선택. 기준 내용 연수 곱하기 75%를 선택. 되셨죠? 무슨 말인지? 혹시 못 적으신 분 계신가요? 다시 불러드려요. 단기의 세부담 최소화 땡땡 기준 내용 연수 곱하기 75% 선택.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08페이지. 자, 208페이지에 가로 4번, 중간에 가로 4번 손상차손 보이시나요? 손상차손? 보이시죠? 자, 손상차손의 세 줄 밑줄입니다. 208페이지 중간에 가로 4번. 자, 밑줄. 자, 감가상각 자산이 진부화가 뭔지 아세요? 너 너무 진부해. 유행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서 시장 가치가 급격히 하락해가지고 법인이 회계 기준에 따라서 손상차손을 계상했대요. 근데 핵심은 감가상각 자산 까져 손상이 발생해도 계속 밑줄.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송금 계상한 것으로 세법은 본다면서요. 송금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한다. 아까 제가 그 띄워놓은 거 있었잖아요.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2페이지로 가시고 212페이지. 자, 212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면 혹시 주석 1번 보이세요? 주석 1번? 자, 주석 1번에 두 줄 밑줄 별표입니다. 212페이지 맨 아래 주석 1번. 밑줄죠? 자, 회계 처리를 감가상각비 또는 전기오류 수정손익. 우리 전기오류 수정손익은 다시 중대한 오류가 아니면 영업의 비용. 요게 중대한 오류면 이익잉여금 줄이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더라도 단기의 회사계상 상각비는
단기의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액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기의 감가상각 자산을 깐 게 회사의 감가상각비다. 이렇게 보겠다라는 겁니다요. 알죠?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여기 화면 보실게요. 즉시상각 이제 해볼게요. 자, 일단 즉시상각 의제 일단 보시면 의제라는 재수없는 용어 나왔죠? 맞죠? 의제. 네. 해석을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회사가 감가상각을 안 했거든요. 회사가 감가상각을 안 했는데 세법에서는 감가상각 자산을 즉시에 회사가 즉시에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볼게. 일단 용어가 사실 거지 같죠? 그래서 즉시상각 의제 필요성 왜 필요했을까요? 필요하니까. 죄송해요. 이상하게 얘기해봤어요. 자, 우리 그 시험에 나오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죠. 자, 여기요. 자, 보시면. 자, 정액법 내용연수 5년이래요. 내용연수 5년인데, 회사가 X1년 1월 1일, 올해 연도 딱 초에, 기초에 비품을 1,000원 주고 취득을 한 거예요. 감가상각 자산 취득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차변에 비품 1,000원, 대변에 현금 1,000원 이렇게 적은 거예요. 어렵지 않으실 거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여기요. 자, 올해 7월 1일 날 있죠. 7월 1일 날 회사가 이번에 비품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한 거예요. 우리가 비품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면 어떤 계정 과목 잡아야 돼요? 비품 잡아야지, 비품. 맞죠? 우리 자본적 지출이 자산 처리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비품이라는 감가상각 자산 잡아야 되죠. 근데 회사가 모르고 여기에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한 거예요. 불행의 씨앗인 거죠, 여기가. 되셨어요? 아니,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될까? 왜요? 이걸 요거 설명해야 되잖아요. 회사가 제대로 하면 이걸 설명 못 해요. 맞죠? 아셨죠? 여러분, 선생님 왜 이렇게 또라이가 나와? 또라이면 빨리 이제 여태까지 또라이 너무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근데 세법은 뭐예요? 요거 비품이라는 자산 잡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겠죠? 그럼 세법은 요 세무조 나올 거예요. 송금, 불산입, 유보. 왜냐면, 야, 너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 비용의 감소, 송금, 불산입.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세법은 비품이라는 자산 처리해야 되니까 자산이 증가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유보. 오케이? 그래서 이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 잡혀야 될 걸 비용 처리하면 분명히 송금, 불산입, 유보 했었을 거예요. 그럼 질문입니다. 이 유보 있죠? 이 유보는요, 우리가 취득가액의 유보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뭐였나? 상각부인에게 유보예요? 상각부인, 감가상각 안 했는데? 감가상각 안 했잖아요. 취득가액, 자산, 비품이라는 자산 취득가액에 잡혀야 될 거 안 잡은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취득가액의 유보에 일단 상각부인에게 유보가 아니라 되시겠어요?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 더해져야 될 걸 비용 처리한 거잖아요. 오케이? 됐고. 그러면 회사는 감가상각을 당연히 비품이 1,000원만 적혀져 있죠. 그럼 1,000원 가지고 감가상각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용연수 5년이고 제대로 했다라고 가정하면 12월 31일에 차변에 감가상각비 200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00원 이렇게 처리를 했을 거예요. 불안해, 무섭다. 근데 세법은 취득가액 얼마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1,100원 가지고 해야죠. 그래서 항상 여기도 세법상 금액으로 해야 돼요. 그럼 세법은 이 수선비가 비품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죠? 그래서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를 계산하면 세법상 감가상각비의 한도는 취득가액이 세법상 1,100원 되는 게 맞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여기에 0.2는 5분의 1, 우리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누나 5분의 1이나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나누기 5나 곱하기 5분의 1이나.
근데 세법은 다 모든 걸 상각률로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0.5분의 1을 0.2라고 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 조심하실 게 우리 세무 1급은 회계 쪽에서 월할상각 미친 듯이 내요, 월할상각. 그래서 단기 중에 취득하면 반드시 월할상각 무조건 필수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항상. 그렇죠? 세무 1급은 미친 듯이 내거든요, 진짜. 재무회계에서. 그래서 1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제가 월할상각 꼭 하세요 라고 12분의 12 적은 거예요. 알죠? 조심 좀 하시고. 그럼 세법상 한도는 220원이죠. 220원인데 회사가 200만 했잖아요. 세무정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결산조정상이잖아요. 220이 정답이에요. 여기까지 회사가 적는 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회사가 여기까지 220까지 회사가 장부에 적는 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송금을. 결산조정상. 맞죠? 그럼 220 범위 내에서 적었으니까 세무정 없겠지,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세무정 없어요, 이거.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볼게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볼게요. 자, 집중 빡 하셔야 돼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장부는 비품이 1,000원이었죠? 1,000원. 그쵸? 1,000원이에요. 근데 세법은 비품이 1,100원 돼야죠. 이렇게? 예, 그래서 송금불산입 유보인데 이게 취득가액의 유보였죠, 여러분들. 비품이라는 자산? 네, 취득가액 돼야 되는데 넌 왜 안 잡았니? 맞죠? 취득가액 유보입니다. 이렇게. 아이고. 자, 그러면 회사는 당연히 1,000원 가지고 감가상각하겠죠. 그죠? 그럼 정식으로 했다라고 하면 매년 200원씩 감가상각을 했을 거예요. X1년도부터 X5년도까지. 그죠? 그래서 총 5년 동안 1,000원을 까겠죠? 자산은 미래 비용이니까. 자, 근데 세법은 한도가 1년에 얼마예요? 아까 220원이었죠. 한도가 220이고 이건 자산을 깔 수 있는 한도잖아요. 그럼 자산을 깔 수 있는 한도는 총 1,100원이죠. 1,100원? 근데 이거 전부 다 X1년도부터 X5년도까지 한도 미달이죠. 한도 미달이니까 세무조정이 없겠죠, 당연히. 그럼 문제가 뭘까요? 분명히 장부에서 X5년도까지 자산을 다 깠거든요. 그럼 자산을 깠으면 장부 자산 안 남아있죠. 맞죠? 그리고 세법도 X5년도까지 가면 한도가 1,100이니까 그럼 세법도 자산을 다 사용한 거잖아요. 그럼 자산을 다 사용했으면 둘 다 0 됐죠? 둘 다 0 되면 이 유보가 추인이 돼야 돼요. 유보 추인이 돼야 되잖아, 여러분들. 아니, 자산을 다 사용했잖아, 여러분들. X5년도까지 자산 다 깠잖아. 장부도 자산 다 깠고 세법도 여러분들 자산을 깔 수 있는 한도가 1,100원이잖아요. 맞죠? 1,100원인데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제가 아까 왜 삼각부인에게 유보가 아니다라고 했냐면 얘가 삼각부인에게 유보면 추인되겠죠? 근데 요건 삼각부인에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자산을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유보가 갑자기 추인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썼으면 0 됐잖아요, 둘 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감가상각 자산은 취득가액에 유보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즉시상각 의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잘 없어요. 이 자체가 좀 짜증나기 때문에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즉시상각 의제는 일단 자산을 이렇게 다 사용했으면 둘 다 자산이 0이죠. 장부도 0, 세법도 0, 0인데 이거를 유보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이상한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법은 실제로는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 안 잡았죠? 안 잡고 비용했잖아요. 맞죠? 자, 이제 보세요. 즉시상각 의제가 뭔지. 잘 보실게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실제로 회사는 여기 화면. 실제로 회사는 감가상각 자산이 돼야 될 걸 수선비라는 비용 처리했죠. 실제로는 요거죠. 네, 세법은 이걸 의제를 이렇게 의제니까 세법은 간주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세법은 어떻게 보냐면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 잡을 걸 비용 잡았죠.
그럼 세법은 이렇게 해석을 해. 화살표처럼 해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렇게 봐요. 첫 번째 분계는 일단 회사 너는 비품을 잡은 거다. 일단 넌 비품을 일단 잡았다. 알죠? 잡은 거다 너는. 근데 그 비품이라는 감가상각 자산을 잡자마자 그 즉시에 해당 감가상각 자산을 없앤 걸로 생각할게. 이렇게. 그럼 질문. 요 분계 두 개 합친 거랑 얘는 같아요, 달라요, 분계가? 같아요. 어차피 비품 이렇게 하면 어차피 차변의 수선비 대변의 현금화는 똑같잖아요. 맞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세법은 요게 중요해요. 요거. 동그라미 칠게요. 예. 뭡니까? 감가상각 자산을 깠죠. 깠죠, 여러분들? 깠으니까 이건 회사가 수선비 처리한 게 아닌 거예요. 세법을. 감가상각 자산을 깠네? 깠으니까 너는 수선비 잡은 게 아니라 감가상각비라는 걸로 처리한 것으로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즉시상각 의제가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 즉시상각 의제 뭐냐면,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이 돼야 될 걸 비용 잡았죠. 비용 잡으면 세법은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게 아니라 감가상각 자산을 잡자마자 그 즉시에 없애면서 상각을 했다라고 세법은 그렇게 생각할게가 즉시 상각 의제예요. 그럼 여러분 이 생각하시고 선생님 여긴 수선비인데 여긴 감가상각비잖아 다른데요? 우리 여태까지 이익의 차이,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론의 차이만 없으면 괜찮은 거였어요. 맞죠? 자꾸 개정 과목이 다르다라고 신경 쓰는 회계에서 잘못된 거지만 여긴 법인세예요. 개정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익의 차이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좀 이따가 할 건데 우리가 비품이 감가상각 자산이잖아요. 우리가 감가상각 자산은 해당 감가상각 자산을 이렇게 대변으로 직접 가요? 아니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 써요? 그죠? 누계액 쓰죠, 여러분들. 그래서 좀 이따 뒤에서 바꿀 건데 실제로 요게 아니라 나중에 바꿀 거예요. 세법은 요거 감가상각 누계액을 잡았다라고 봐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이건 진짜 외워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쪽은 제가 왜 이렇게 계산이 됐는지 설명을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일단 외워주시는 거예요. 좀 이따 밑줄도 칠 거예요. 즉시 상각 의제 있죠. 즉시 상각 의제만큼 세법상 취득가액이 많아요. 또 해보실게요.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 장부는 취득가액이 1000이죠. 세법은 이거 비품을 직접 까지 않고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간접적으로 깐다라고 보잖아요. 그럼 세법상 비품은 1000원에 100원을 해서 1100원으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응. 그 다음에 즉시 상각 의제만큼 세법상 감가상각 누계액이 많아요. 왜냐면 장부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원이죠. 근데 세법은 감가상각 누계액 100원 더 있는 것처럼 보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세법은 300원으로 봐요. 맞죠? 일단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장부는 수선비 처리했죠. 근데 세법은 이거 감가상각비 처리한 것으로 보잖아요. 맞죠? 그래서 세법상 감가상각비도 많아요.
이거는 좀 외워주셔야 나중에 공식 자체가 이해가 됩니다. 물론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한도 계산할 때 쓰잘데기 없으면 그냥 열어 버리셔도 돼요. 그리고 이 직지삼각의제는 실제 업무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좀 이따가 다른 것도 배우시거든요. 알죠? 일단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실게요. 보실게요. 그럼 여러분 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선생님 이렇게 하면 장부하고 세법의 차이가 나죠. 분명히 나요. 개정 과목의 차이가 나죠. 근데 제가 아까 법인세는 무조건 개정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적인 결론만 차이 안 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 볼게요. 맨날 여기서 해요. 이 짓을 해야 돼. 보세요. 자, 보시면 일단 BS. 자, 장부. 그다음에 IS. 자, 보시죠. 자, 여러분들 장부상 비품은 얼마죠? 장부상. 왼쪽 보시는 거예요. 1,000원이죠. 그렇죠? 1,000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가 얼마예요? 200원, 200원. 그렇죠? 200원. 그래서 감누 200원.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걸 장부가액이다라고 하죠. 장부가액은 800원 나오죠? 맞죠, 여러분? 이렇게 표시되죠? 자, 이제 손익계산서 현금 무시하죠. 현금은 현금 가지고 현금은 당연한 거고. 그다음 IS요. 자, 수선비가 100원 있죠. 수선비 100. 그다음에 감가상각비가 200 있죠. 장부는.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동의되시겠어요? 자, 이제 세법. 그러면 세법은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을 잡은 것처럼 보잖아요. 그럼 세법상 비품은 얼마 잡히는 거예요? 1,100원? 그죠? 비품은 1,100원. 이렇게? 그죠? 근데 세법은 얘가 감가상각 누계 처리한 것처럼 보죠? 그럼 세법상 감누는 회사가 정식으로 적은 200에 요것처럼 보니까 300. 맞죠? 감누 300. 그럼 둘이 금액은 다른데 장부 금액 같을걸요? 둘 다 800원? 그죠? 최종적인 결론만 차이 안 나면 돼요. 대신에 문제는 해결해야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IS 볼게요. 손익계산서 계정. 자, 세법은 회사가 수선비 처리한 걸로 안 보죠? 0. 뭐로 처리한 걸로 봐요? 감가상각비 처리한 곳을 보잖아요. 그럼 감가비는 세법상 300원이 되는 거죠. 비용은 둘 다 얼마예요? 장부든 세법이든. 둘 다 300이에요. 이게 차이도 없어요. 이게 차이도 없어. 분명히 없어요. 맞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자산을 끝까지 사용했는데 유보가 남아있는 이상한 문제점이 해결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넘어갑니다. 일단 그래서 최종적인 장부 금액과 이익의 차이는 없어요. 계정 과목의 차이는 있지만. 자, 해보자. 자, 보실게요. 아까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세법은 장부가 비품을 잡은 걸로 1,100원. 여기.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장부가 이렇게 이렇게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법은 회사가 비품이란 자산을 잡은 것처럼 보자. 100원만큼 더. 그래서 세법은 여기 비품을 1,100원으로 잡은 걸로 보는 거예요. 되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세무조는 없는 거예요. 대신에 뭘 잡은 걸로 봐요? 감가상각비 잡은 것으로 봐요. 수선비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걸.
아까 여기 부호 여러분들 장부가 이렇게 한 거 이렇게 보겠다라는 겁니다요. 그럼 장부가 이렇게 한 거 이렇게 보겠다라는 건 비품 더 잡았고 감가상각비를 더 100원 잡은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 비품은 1,100원 더 잡고 네가 회사가 끄는 분계를 세법이 그렇게 생각할게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화살표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이렇게. 예. 그리고 회사가 감가상각을 200한 게 아니라 300한 것처럼 보겠다라는 거. 수선비가 아니라 감가상각 한 거다 너는. 이렇게 생각할게. 그럼 당연히 이제 취득가액이 같아지는 거죠. 즉시상각 의제로 보면. 같아지니까 얘는 없는 거예요. 되셨죠? 대신에 뭐는 있냐면 그러면 세법상 한도는 220이죠. 근데 세법은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X 1년도에는 300 처리한 것을 보잖아요. 그럼 이제는 한도 초과예요? 한도 미달이에요? 초과 나와요. 초과니까 X 1년도에는 세법상 한도 220인데 장부는 감가상각을 300한 것처럼 보는 거니까 이때는 한도 초과 송금 불산이 유보가 나옵니다. 상각부인액. 맞죠? 그리고 세법은 자산이 1,100 잡은 걸로 보니까 총 비용 송금으로 돌아갈 금액은 1,100원 똑같고요. 맞죠? 이렇게 확인하시고. 되셨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X 2년도부터는 뭐가 나와요? 자, 우리가 즉시상각 의제는 X 1년도를 이렇게 생각할게 라고 했죠. X 2년도는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X 2년도부터는 한도 미달이 20원씩 뜨는 거죠. 그럼 이제 한도 미달이 뜨면 세무조정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죠. 없는데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80원 있잖아요. 그거 아까 우리 시인 부족의 범위 내에 송금 인정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X 2년도부터 X 4년, 5년도까지 20씩 계속 추인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 유보가 끝까지 사용하면 이제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죠. 80의 유보가 X 2년도부터 X 5년도까지 80 다 추인됐잖아요. 시인 부족 얘기니까. 되세요?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을 끝까지 사용하면 분명히 유보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걸 해결했죠. 그렇죠? 그래서 즉시상각 의제로 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받아들여 주세요, 여러분들. 힘든 거 알아요, 저도. 초반에 이거 무슨 말인지 너무 힘들었어, 저도.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야만 그래 해결은 된다. 알죠? 자, 그러면 어디로 가시냐? 그 212페이지 피셨죠, 여러분들? 교재 일단 212페이지. 그러면 212페이지에 4번 회사계상 상각비 보이세요? 맨 아래. 212페이지에 4번 회사계상 상각비. 자,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오른쪽에 혹시 단기 즉시상각의제 보이세요? 밑줄 좀. 단기 즉시상각의제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단기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도 밑줄 좀 치시고 4번은 다 밑줄이네요. 회사계상상각비는 단기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액 단기 즉시상각의제.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세법은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을 깐 건 오래 깐 건 그건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뜻이고 첫 번째 밑줄친 게요. 그다음에 단기의 즉시상각 의제한 거 그건 회사가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잖아요. 되시겠어요? 근데 얘는 왜 단기라고 돼 있을까요? 단기. 비용이니까. 비용은 누적이에요? 단기예요? 단기예요. 그래서 단기로 돼 있는 거 누적이라 안 돼 있고. 앞으로 누적인지 단기인지 많이 중요할 거예요. 비용이니까. 비용이니까 우리가 즉시상각 의제가 과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도. 근데 과거는 없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과거까지 하면 누적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207페이지. 207페이지.
자, 가로 3번. 207페이지 가로 3번. 즉시 삼각 의제의 별표입니다. 별표. 자, 세 줄 밑줄 치실게요. 원칙, 동그라미로 원칙이요. 자, 밑줄. 자, 법인이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익적 지출이 비용이죠, 여러분들.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가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는 거죠. 봐가지고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여기에 밑으시고요. 아셨죠? 그래서 한마디로 종합해 보면 감가상각 자산 잡아야 될 걸 회사가 비용 처리하면 이때는 네가 즉시에 감가상각 한 것으로 생각할게. 그거고요. 자, 그 다음에 207페이지 맨 아래에 가시면 동그라미 2번 특례 보이세요? 그 특례 한 칸 위로 올라가시면 효과 있죠, 효과. 효과는 즉시 상각 의제로 인한 효과란 뜻입니다. 자, 1번 제목만 밑줄. 세무상 취득가액 증가. 그러니까 즉시 상각 의제만큼 세법은 감가상각 자산 잡은 것으로 보잖아요. 되셨죠? 그 다음에 2번 밑줄. 감가상각비 금액 증가.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니까. 그 다음에 2번 아래에 3번. 2번 아래에 3 추가해 주시고 3. 2번 아래에 3 추가해 주시고 거기 감가상각 금액 증가 아래에다가 3번이라고 추가 좀. 그렇죠. 거기에다 3이라고 좀. 거기다 적어주세요. 세법상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 세법상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 세법상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 이렇게 세 가지가 변합니다. 즉시상각 의제만큼. 자, 됐어요. 이건 아까 설명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잠깐만요. 제가 시험에 필요한 것만 한다라고 했죠. 자, 여기 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 화면. 자, 그래서 세법은 여기 세법은 회사가 단기에 감가상각 자산을 깐 거, 단기에 즉시상각 의제 요것만큼 회사가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뭐 이건 이미 아까 밑줄 친 거죠. 212페이지에서. 자, 그리고 이제 세법상 한도예요. 세법상 한도인데, 그럼 여러분 정액법 있죠? 정액법. 정액법은 뭐 빼기 뭐죠? 출발점이 출발점. 그렇죠? 취득가액에서 그렇죠. 잔존가치 빼잖아요.